자,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면서요. 또 11월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들, 국내 이슈들 점검해보고 장세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IBK 투자증권의 박옥희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구원님, 어제 우리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그 하락 조정을 받은 걸로 봤는데 네. 공교롭게 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일단 멈추고 매도로 전환한 날이었어요. 네. 자, 현재 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FOMC 성명서 내용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지난 이제 9월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올해 이제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준 가운데 국내 증시가 이제 계속 랠리를 좀 이어갔는데요. 뭐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샷다운 여파로 올해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지 않을 거다. 시장에서는 이런 거의 확신이 그렇죠. 들면서 내년 3월쯤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네. 12월에 이제 3월로 연기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제 FOMC 성명서에는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영향이 뭔가 있을 거다. 이래서 그런 네. 멘트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려한다 뭐 이런 네, 정도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을 지속하고 네. 있다. 그래서 그 기존 멘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12월에 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풀리는 유동성이 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예.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성명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또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고용 시장에 타격을 줬다고 봤는데 여전히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예. 또 평가를 한 부분이들이 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디 몸이 좀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그 증세가 아직은 개선되지 않아서 조금 더 그 링겔 맞으면서 입원해 있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건강이 좀 회복되고 있네.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내니까 이거 퇴원하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네. 시장에서 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건강해져서 퇴원하는 게 우리 시장에 좋은 건지 네. 글로벌 시장에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좀 시름시름해서 계속 수액이나 이 영양제 같은 걸 맞아야 좋은 건지 참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 몇 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사항도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오늘 그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예. 수치를 보시면 51.4를 기록하면서 이전치인 51.2와 예상치인 51.2와 그리고 이전치인 51.1을 상회하면서 예. 18개월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대비로 이제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세부 지표를 좀 이제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54.4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예. 52.9보다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좀 18개월로 최고치를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문제는 신규 수주나 그리고 이제 수출 수주 이 부분이 조금 예. 지난달보다는 약해졌는데요. 예. 신규 수주도 52.8로 지난달에 이제 2012년 4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50.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수출 수주도 50.7에서 50.4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제조 경기 자체가 중국이 분명히 아직도 성장 이렇게 확장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신규 수출 주문 그리고 또 신규 주문 이런 이제 신규로 이렇게 주문되는 이런 부분이 지표가 좀 지속 하락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모멘텀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네. 것을 좀 증명해주는 그런 지표 내용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수주 부분이 뭐 나쁘진 않지만 그 어떤 상승세 같은 게 조금 꺾인다면 이게 몇 개월 후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런 거에 그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될 텐데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이게 이제 올해도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게 7.5에서 거의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요. 내년도도 이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성장률 전망치 이런 정도로 부합할 수 있는 성장률을 어떻게
시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4분기부터 일단 먼저 짚어드리면 네. 분명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이제 7.8%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4분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될 거다. 그래서 이미 좀 시장에서도 이미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4분기에 중국의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시면 이제 오는 9일날 18기 삼중전회가 예정돼 있고요. 삼중전회, 그렇죠. 예. 그리고 12월에 이제 경제 공작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이제 중국이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이런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4분기에 당장 이제 중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이런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내년부터 이런 내후년 이런 쪽을 준비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예. 4분기에는 분명히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7.8%였다면 이제 4분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7.6%입니다. 하지만 낮아지네요. 네, 그렇죠. 조금 낮아지는데 보시면 이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7.5%거든요. 예. 연간으로. 근데 3분기에 7.8%를 기록하면서 만약 4분기에 7%만 나와도 7.5% 연간으로 성장률을 맞추니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 이상만 기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률이 높게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7.5% 전후로 4분기엔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또 본다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경제 공작 회의에서 내년 아마 전망치를 내놓을 거로 보이는데요. 예. 중국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구조 조정이 계속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구조 조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7%로 목표치를 낮추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중국에 대한 그 성장 기대는 또 다시 약화되는 좀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 성장률 전망이 조금 낮아진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업체들의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에도 좀 영향을 받고 또 이 중국이 또 우리 그 중간재 같은 걸 수입해다가 또 가공하고 해서 유럽이나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 수출을 많이 하니까 전반적으로도 조금 그 세계 경기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네. 아직도 양호한 그 추세는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출입 지표가 좀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10월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를 하면서 네. 그 수출 규모가 505억 규모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수출은 이제 원래 이제 예상치 같은 경우는 2.3% 증가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봤는데 이에 비해 7.3%가 나왔기 많이 때문에 좀 늘었네요. 네, 그렇지만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영향 때문에 조업일수가 감소한 가운데 예. 좀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증가 전환은 또 했지만 또 매우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도 이제 5.1%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예상치가 1.5%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기 예. 때문에 수입 역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48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예상치가 43억 원이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역시 예상보다 좀 큰 폭의 흑자를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수출이 잘 나왔던 이유는 미국과 EU 쪽에 이제 경기가 3분기에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예. 이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10월에 23% 증가를 했고요. 유럽 같은 그래요? 경우는 네, 16%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출 품목으로는 또 IT, 자동차 이런 부분이 수출 호조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 지표가 워낙 잘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추석으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감소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출 못했던 물량, 수입 못했던 물량들이 10월에 좀 잡혔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11월 지표를 앞으로 본다면 네. 이 낙관적으로만 전망이 좀 어렵다. 그래서 10월 수치가 좀 잘 나오긴 했지만 11월부터 이제 4분기를 우리가 본다면 4분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샀다운 여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때문에 경기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로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늠했을 때 수출이 10월은 잘 나왔지만 그걸 이제 이런 수출 호조세가 수출이 완전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월만큼 이제 앞으로 수치가 잘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수출은 늘어서 우리 기업들 또 이 금고에 돈도 많이 쌓이고 또 그걸로 우리 근로자들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하면 좋은데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너무 많다. 네. 이 얘기는 꼭 어떻게 보면 그 무역 흑자 이거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의외로 강경하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환율이 1,050원대 가면은 이게 좀 불안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립서비스도 하고 실제로 네. 시장 개입도 한 2차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환차익을 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왔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환율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환율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시장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 환율에 개입하고 또 이제 환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예. 외국인이 이제 환차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예. 일단 그 외국인들이 7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소폭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누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때 7월 중순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평균 환율이 한 1,095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환차익으로 본다면 이미 외국인들은 한 5% 정도의 그렇죠.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제 여기서 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환 당국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해당 선에서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뭐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 재무부 측에서 이제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외환 시장 개입 관련해서 이제 좀 그 경계하는 발언을 내놨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우린 정책을 지속하겠다 좀 그러게요. 이제 관계자 발언을 빌려서 뉴스가 나온 걸 봤는데요. 좀 그대로 지속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지금 1,060원, 1,050원대에서 네.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는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질 있다.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더불어 이제 아무래도 지금 12월 양적 완화 축소 시작에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러게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하기에는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 미리 기선 제압용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 외환 시장에 대해서 어제 코멘트를 좀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그 원화는 2%에서 8% 정도는 저평가 상태다. 네. 그럼 이 저평가를 해소를 해버리면 한 1,000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최소한.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우리 기업들 채산성에 또 빨간불이 켜진다 이런 우려가 네. 우리 시장에 곧 나올 거거든요. 그게 다 경기 민감주고 수출 관련 대형주인데 또 우려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IT하고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또 환율에 네. 민감하면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 계속 하락하게 되면 실적에 우려가 나타나는 좀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생산 비중이 늘면서 환율 영향이 예전보다는 크진 않다고 하지만 분명히 여전히 아직까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적이 그렇게 이제 낮아진 기대치에 네.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게 나온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그렇죠.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뭐 3분기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사실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분명히 환율에 대한 우려는 또 네.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분기 실적에 미치는 타격은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이슈를 떠나서 네.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좀 약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경기 민감주가 그렇게 매력적인 업종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지수 전망도 그렇게 지금 현재 뭐 일부 증권사들은 내년도 지수 전망을 미리 하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2,300, 2,400 이런 그 지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조금 이 경기란 측면에서 보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네. 예. 자, 지금까지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또 우리 수출 얘기 등등 환율 얘기 등등해서 이 거시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못 짚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경제 일정이나 주요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중에. 네, 지금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이제 좀 앞으로 다음 주에 챙겨야 될 변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 7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ECB가 기준금리를 0.5%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아무래도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쪽 지표를 보면 최근에 일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ECB가 추가로 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놔서 예. 유로화의 강세를 좀 막을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주 좀 이런 부분에 어떤 유동성 장세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네. 재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8일 날 중국 쪽에서도 10월 수출하고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지난 10월 이제 그 국경절 앞두고 좀 9월 수출이 좀 영향을 받았었기 예. 때문에 10월 수출은 좀 지난달보다는 조금 회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 수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네. 나오면서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미국 3분기 GDP가 발표가 예. 됩니다. 이것도 이제 7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장에 지금 반영이 다음 주에 반영이 될 텐데요. 지금 연율 1.9%로 지금 전망이 돼서 2분기 2.5%보다는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컨센서스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미국 그 GDP가 생각보다 잘 나올 경우를 좀 저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FOMC 성명서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이제 견조하다 이런 지금 분위기 네.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나타난 건데 이제 다음 주에 GDP가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 우려를 다시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GDP 3분기 GDP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그 현재 1.9%니까 지난 분기보다 한 0.6%포인트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 시장에 이렇게 악재라기보다는 더 좋게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런 걸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 지표는 잘 나온다면 저희가 지금 그 FOMC 성명서가 오히려. 부각시켰던 우려가 다시 또 재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요. 경기가 좋으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매일 전문가 혹은 뭐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 그 모시고 얘기하는 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잘 나오면 네. 원래대로 하면 이 주가도 좋고 금융시장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워낙에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돈줄을 또 재는 빌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또 미리미리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그 지수 관점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50포인트가 굉장히 큰 저항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했잖아요. 2050포인트 시원하게 뚫어주면 이게 2100, 2150 뭐 이렇게 갈 텐데 2050포인트를 찍고 계속 여기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이러고 있어요. 자, 여기를 그 저항선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뚫어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한동안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연말까지 본다면 네. 2050포인트를 뚫으면서 상승할 거는 상승에 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FOMC가 12월 17, 18일 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걸 앞두고 좀 이번 성명서 내용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킨 만큼 좀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좀 제약을 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저희는 보기에 1분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내년 때문에 1분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12월 17, 18일을 앞두고 우려는 나타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도 랠리가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연말 랠리를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동안 지금 시장이 뭐 2050포인트 선까지 그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장세가 좀 10월, 12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말 랠리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말까지 한 2100포인트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는 기대 가능하지만 다만 좀 한동안은 좀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중하순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그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또 유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연구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보시는 관심 업종이랄까 종목 이런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한 시가총액의 한 70% 넘게 지금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기업들 실적을 내놓는 가운데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 그 이익 수정 비율은 계속 하락 조정 중이라서 이제 예. 추정치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섹터별로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낮아진 그 실적 그 기대치를 이제 충족시키며 높은 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유럽 경기 모멘텀 때문에 부각됐던 화학, 철강 이런 정유 이런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는 부진했고요. 그러게요. 안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또 조선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거의 하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가가 이미 뭐 반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3분기에 좀 그렇게 부각됐던 일부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4분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좀 예상치를 충족을 지금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아무래도 수치 그동안 이제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 변화를 보면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가 약화된 가운데 좀 사는 업종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업종 같은 경우 뭐 전기전자, 기계업종 이런 업종 같은 경우 이제 꾸준히 사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기계업종도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이제 주요 업종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업종들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유통이나 음식료 이런 업종을 보면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10월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당장 좋지는 않지만 3분기 실적이 3분기를 바닥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바닥을 보고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필수 소비재를 한 이런 업종이 이제 필수 소비재 내수 이런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소비 업종들이 4분기에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뭐 11월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이제 쇼핑 시즌이 미국에서 그렇죠.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 또 중국 같은 경우도 4분기와 1분기에 또 4분기에 이제 소매 판매가 가장 많은 이런 그렇죠. 분기입니다. 거기다가 4분기에 1분기에 중국에서 보면 좀 이렇게 의류나 그다음에 이제 귀금속, 화장품, 음식료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 좀 소매 판매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소비에 기댄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소외받았던 유통이나 음식료 이런 업종 특히 좀 4분기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IBK 투자증권의 박옥희 선임연구원께서는요, 현재 2050포인트 선에 걸쳐 있는 우리 지수대가 12월 중하순에 있는 12월 FOMC의 결정 이전까지 강한 추진력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내기는 조금 그 모멘텀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개별 종목 또 상반기에 굉장히 고생했던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또 필수 소비자 같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사기 시작하는 업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유효해 보인다 이런 전망 주셨고요. 물론 FOMC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 결과에 대해서요.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오늘 이 순서에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